이순신? 대체 누구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낯선 아시아인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전통 속에서 배운 우리에게는 그가 왜 중요한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순신이란 이름은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이름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강연장 이순신 장군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는 영국 사관생도 중 한 명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스펜서입니다. 현재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장교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 대대로 해군을 복무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아버지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참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넬슨 제독과 같은 영웅들을 동경하며 자랐고, 저 역시 영국 해군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치 내가 배워온 모든 것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듯 했으니까요. 강연실은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강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해군 전략과 전술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사관생도들이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특별 강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도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을 현대 해군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저는 강의실 앞자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강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교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지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주변 생도들 역시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강연을 준비하며 노트와 필기도구를 꺼내 놓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생도들의 시선은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명량해전의 전투 지도와 함께 울돌목의 거센 물살이 비춰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선택하신 전략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곳은 조류가 거세고 폭이 좁아 대규모 함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생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나타난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생도는 작은 목소리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자 생도들은 점점 더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울돌목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일본군을 한 줄로 유도하고 그곳에서 강력한 화력을 퍼부어 적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설명하자 생도들의 표정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물살, 바람, 그리고 지형을 모두 자신의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철저히 계산하여 적이 혼란에 빠진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군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생도들은 저마다 메모를 하거나 교수님의 설명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전술이 그저 대담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이어지며 교수님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마지막 전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함대와 조선 수군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후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동원해 적을 포위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투 중 치명상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지휘하셨죠. 생도들 사이에서는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생도는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고
다른 생도들은 그 순간을 상상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생명보다 병사들의 안전과 전투의 승리를 더 중요시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하깃진 전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도들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되며 화면에는 하계 날개 모양으로 펼쳐진 조선 수군의 배들이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적의 함대를 중앙으로 유인하고 양쪽에서 포위하여 경멸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하깃진의 목적은 적 함대를 중앙으로 유인한 후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배들을 좌우로 펼쳐 적의 배를 둘러싸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조선 수군의 포격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 기지가 아니라 적의 심리를 완벽히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생도들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깃진의 전술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적의 심리까지 읽어내며 전장을 지휘한 모습은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전투 전에 항상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는 적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의 정보전 능력은 단순한 첩보 수집을 넘어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정보전이 단순히 적의 위치나 병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와 의도를 예측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생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기지와 리더십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가 아닌 오늘날 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새기며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강연이 끝나고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은 모두 그분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매료시킨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전투 중에 직접 쓰신 일기, 난중일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적과 마주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단지 영웅적 용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다. 하늘이 나를 도와 여기에 있게 하신 것뿐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라는 일기 속 한 구절은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생각하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싸웠던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추고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와 싸우셨던 것이죠. 그분의 평정심은 타고난 성격이나 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매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분이 항상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감당하겠다는 강한 결단력과 이를 위해 어떤 고통도 견뎌내겠다는 의지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병사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얼마 후 저는 교수님께서 주최하신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인들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 자리였습니다. 많은 위인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전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 내에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에도시대 중기 이순신 장군은 충성심의 상징으로 즉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도 같은 맥락에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무사도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근대 해군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이 주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이순신 장군을 깊이 연구하고 그의 전략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도고 제독은 나의 승리는 넬슨 제독과 비교될 수 있을지언정 이순신 장군에게는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적국의 지휘관을 이렇게까지 칭송했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전쟁의 상대를 넘어 경외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을 외세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왔을 때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을 막아내며 명나라 군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중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자신들의 대외 투쟁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강인한 저항, 정신과 해양 강국을 상대로 싸운 모습이 중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그분의 업적은 단순히 조선을 방어한 것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항거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끝난 후 며칠 후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해군 순항훈련단이 거북선 모형 전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해군 역사와 관련된 전시물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외국의 전시물이 이곳에 자리 잡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모형이 그곳에 전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장교가 전달식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거북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북선은 16세기 말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전함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항상 그 상징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해군 장교의 자부심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한국 해군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는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거북선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작은 모형 속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국제 해군 전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요. 세계 각국의 해군 전술과 리더십 사례를 분석해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연구 주제로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을 통한 현대 해군 전략의 재해석으로 정했습니다. 각국의 해군 전술과 역사적 사례를 조사하며 이순신 장군의 사례가 현대 해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을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연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해군 장교들과 군사 전문가, 교수들이 모인 자리였고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청중 앞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제가 오프닝을 맡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전술, 그리고 그가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발표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팀원들이 각 파트를 나누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각국의 해군 전술과 비교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해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청중들 사이에서 손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해군 장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전장에서 뛰어난 효과를 거두었지만 오늘날의 첨단 기술과 전자전이 중요한 현대해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무인 항공기와 드론, 첨단 탐지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보전 활용 능력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단순히 지형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적의 심리와 의도를 꿰뚫어보는 정보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현대해전에서도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전술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적의 통신과 정보 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기동성을 발휘해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설명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해군 장교가 손을 들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고취시킨 리더십은 현대군 조직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현대 해군의 경우 첨단 기술과 복잡한 조직 구조로 인해 지휘관이 모든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한 명령 전달이 아니라 병사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해군 조직에서는 지휘관이 모든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통신 기술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때 하위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군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해군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다른 장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한 교수님이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전략적 목표 설정과 자원 관리, 전쟁의 지속 가능성 같은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해상 통제권을 유지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셨죠. 이를 현대해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셨던 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현대해전에서도 자원 관리와 전략적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그들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해군이 전략적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고 적의 군사적 및 경제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청중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관은 이순신 장군의 정보전 능력과 현대 사이버 전쟁의 관계를 물었고 다른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비대칭 전술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와 함께 우리의 연구에 공감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의 발표와 토론은 단순한 연구 결과의 공유를 넘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이렇게나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보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이름, 전혀 몰랐던 역사였지만 이제는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큽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도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경험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